물체가 운동한대. 알지? 자, 운동한다는 거는 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 하나는 정지하고 있거나, 하나는 이 물체가 움직이거나. 알지? 그래서 물체 운동을 정의를 내릴 때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이때 이 정지 상태이듯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지 상태라고 얘기할 거고, 자,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물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냐? 정지하고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운동 상태, 운동은 정지하는 것과 움직인 걸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이 정지나 움직였을 때 이러한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이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빠르기로 나타낼 거야. 빠르기. 그래서 그 빠르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속력. 이건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속도라는 것이 있어. 속력하고 속도. 그래서 이 운동의 빠르기를 속력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속도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데? 속력은 그 빠르기의 크기만을 나타낸 거야. 크기만. 알지? 근데 속도는 있잖아. 우리가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래 1m 움직여서 2m 이동했어, 3m 이동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크기만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속력의 개념이 된다면, 자, 이것도 될 수 있단 말이야. 물체가 움직이네? 그런데 동쪽으로 움직이네? 왼쪽으로 움직이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서쪽으로 움직이네? 그래서 그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시해서 운동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네?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뭐야?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저 어떤 물체 운동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 속력이 빨라지네? 속도가 빨라지네? 자, 속도가 느려지네? 그래서 그 빠르기의 변화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 빠르기가 어떻게 변할 건가? 빨라질 건가? 느려질 건가? 자, 이것을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역학의 기본은 물체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먼저 속력, 속도, 그 다음에 그 속력과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럼 이제 물체 운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바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운동이 일정하다면 계속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요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뭐야? 관성이야, 관성. 그래서 관성은 물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그 물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고, 이 관성과 관련된 것이 뉴턴의 제1법칙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운동이 일정할 때는 관성이 작용한다고 하면, 자, 이 운동이 어떻게 돼? 물체 운동이 변한대요. 자, 물체 운동이 변한대. 그럼 이제 이 변한다는 거는 왜 변할까?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빨라졌어. 왜 빨라졌을까? 무언가, 외부에서 얘한테 무언가의 어떤 물리적인 것이 가해졌다는 얘기야. 우리는 바로 이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힘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면
바로 뭐다? 힘이 작용했다. 아니 그러면 얘는 운동 상태가 변했니? 안 변했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에 분필이 있어. 내 손에 자 이렇게 분필을 놔뒀어. 자 지금 얘 운동 상태 변하니? 안 변하지. 그렇다면 이 물체는 이 분필은 힘을 안 받았겠네? 아니 힘을 받아. 자 무슨 힘을 받을까? 일단 그치?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당길 거야. 그런데 안 움직이지. 왜? 왜 안 움직여? 내 손바닥이 이 분필을 떠받치는 힘, 이걸 우리가 이제 항력, 수직항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력의 크기와 항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은 어떻게 되니? 0이 되잖아. 그래서 합력,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R짬이라고 그래.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간에 물체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는 이 물체는 무조건 힘을 받게 됩니다. 중력장에서 중력의 힘, 전기장에서는 전기의 힘, 자기장에서는 자기의 힘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힘을 받는데 움직이지 않고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바로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합력,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R자 힘이라고 그래. R자 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넷포스라고 그래. 넷포스.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순힘, 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힘의 합력이 0이다. 그래서 힘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 힘의 효과가 0일 때는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힘이거든. 다시 말해서 R자 힘이 합력이 0이 아닐 때, 알지? 0이 할 때, 자,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죠. 그치?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자,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뭐야 이거? 바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즉 뭘 갖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그래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 F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2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요거 좀 확인할 거야. 그리고 요 내용들은 우리가 중력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충돌과 안전에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야. 알지?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조금은 잡아놓고 갈게. 알지? 자,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운동을 표현하는 기술 방법. 자, 속력과 속도가 있습니다. 자, 이 속력, 속도는 물체가 운동했을 때 그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그 운동의 빠르기라고 하면 항상 시간이 들어가거든. 그럼 시간당 이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을까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하나는 이동거리, 하나는 변이. 그래서 이동거리는 어떤 거냐? 이동거리의 특징은 실제 움직인 경로예요. 자, 실제 움직인 경로를 이동거리라고 그래. 이동거리. 근데 변위라는 것이 있지. 변위. 자, 이건 뭐야? 변하는 거예요. 뭐가? 위치가. 그래서 얘는
자, 위치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잡고 가면, 자,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임 경로가 되고, 자,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뜻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분을 할 때 변이가 위치의 변화잖아. 그치? 그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는 아니 제 위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서울을 기준으로 자 우리 그 고양시는 어디 자 서울 종로를 기준으로 고양시는 어느 쪽에 위치했냐? 어느 쪽에 위치했긴 서쪽 방향으로 위치했잖아. 서쪽으로 그치?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자 고양시는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 위치는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치? 그래서 위치는 그 기준점을 통해서 거리와 방향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거리와 방향. 알지? 그래서 거리와 방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변이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방향이 들어간다. 변이는. 하지만 얘는 실제로 움직이 경로니까 경로가 일직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돼? 막 변하겠지. 그 움직이는 방향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로를 얘기할 때, 이동거리 얘기할 때, 여기서 요 구간까지는 동쪽으로 몇 메타 갔다가 여기서 요 구간은 서쪽으로 몇 메타 갔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경로는, 실제 움직인 경로는 방향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바로 우리가 물리를 할 때 제일 많이 헷갈리고, 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방향을 찾는 거야. 방향. 그래서 이 우리가 속력, 속도, 가속도, 힘 하면서 그래서 운동의 방향,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자, 이 힘의 방향에 의해서 뒤에 배운 운동량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을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동거리는 방향 없이 실제 움직임 경로, 즉 뭐냐?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고, 자, 변이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거리, 즉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시한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이동거리는 크기만 나타냈기 때문에 스칼라라고 하고, 자,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현하면 뭐야, 이거? 벡터라고 그래, 벡터. 그래서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 되고, 변이는 벡터량이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자, A에서 B까지 4m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자, 여기 수직이야. 수직으로 해서 여기가 3m가 돼요. 자, A에서 C까지 움직여요. 자, C까지 이동했대. 자, 그렇다면 이동 거리는 몇 m가 된다? 그렇지. 실제로 움직이 경로니까 4m를 움직이고 3m 움직였으니까 7m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게. 동서남북 방위를 표시했어. 그럼 A에서 C까지 변이, 위치 변화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은 A에서 B를 거쳐 C를 갔지만 결국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다? A에서 C로 위치가 변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3대 4대 5니까 5m라는 거지. 그런데 우린 변이는 반드시 여기는 기준점이 A가 되겠지. A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냐라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 그래서 북동 방향으로, 알겠니? 북동 방향으로 5m 이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표시했다면 그 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러면 이 크기는 바로 A라는 처음 위치와 C라는 마지막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위치 간에 무슨 거리야? 그렇지. 직선 거리를 변이라고 얘기한다. 자,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동 거리는
400m. 변이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왜 기억 안 난다 그래? 이제, 자,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요거. 이건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됐지? 자, 지워도 되지?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구분을 먼저 하고, 자, 이제 운동의 빠르기, 자, 들어갈 건데, 자, 속력하고 속도가 있어.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속력, 속도는 빠르기인데, 자, 차이는 뭐냐면,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야.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스칼라잖아.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력도 스칼라가 되겠지. 그래서 이 속력은 빠르게 크기만을 표현한다. 근데 변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렇지. 크기와 방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 또한 그 크기하고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방향이라는 걸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든 속도든 영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로 velocity예요. 그래서 V는 자, 시간, 타임, t.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리, 이동 거리나 변이는 자, 어떻게 돼? 그 구간에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면, 그러니까 일정한 절편의 거리야. 그래서 세그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서브스턴스라고, 자, 뭐, 그 다음에 거리 해가지고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S라는 기호를 쓸 거야.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V는 T분의 S 한 다음에 요렇게 벡터를 표시할 거야. 근데 너 벡터 배웠어? 벡터 배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 속도라는 거구나.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V는 T분의 S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자, 단위는 메타 퍼 세크가 될 것이고, 자, 또는 뭐 킬로메타 퍼 아워, 뭐 여러 가지 단위를 자, 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처음에 할 때, 있잖아. 1단원 할 때 있잖아. 단위 바꾸는 거 얘기해 줬지. 기억나? 그거 잘 이용해야 된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속력하고 속도 두 가지가 있다.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의 이동 거리를 가졌을까? 알지? 자, 일정 시간 동안 속도는 얼만큼의 위치 변화가 생겼을까?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m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자, 얼마로 할까? 자, 40초가 걸렸답니다. 속력은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초 동안 10m를 이동했다는 얘기야. 10m를 움직였다는 얘기야. 맞지? 자, 속도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의 개념 잘 잡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력, 속도의 기본적인 정의를 확인했잖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평균이라는 것과 순간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알지? 그 평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간의 평균적인 빠르기야. 알지? 그래서 평균이라는 얘기는 구간이 들어가, 구간. 자, 순간은
그 시간, 특정 시간에서의 그 특정 시간, 그래서 순간 속력, 여기서 1초 때 속력이 얼마야? 그게 바로 순간 속력이야. 2초 때 속도가 얼마야? 그게 바로 순간 속도야. 자, 평균 속력은 만약 0초 때부터 5초 동안의 속력은 어떻게 돼? 그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0초에서 10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큼 돼? 그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 그래서 평균은 시간의 구간을 가지고, 알지? 시간의 구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간은 그 특정 시간대에서의 크기를 얘기할 거야. 그 특정 시간대에. 그래서 평균, 자, 순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자,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자, Y축이 예를 들어서 거리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해라. 자, Y축을 꼭 확인해. 알지? Y축. Y축이 거리네.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거리야. 그래서 X축도 확인해야 되지만 Y축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Y축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뭘까? 또는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뭘 나타낼까? 그래서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알지? 자, 0에서 이렇게 T1이라고 했을 때, 자, 0에서 T1까지의 평균 속력. 자, 왜냐면 이건 거리니까, 만약 이것이 위치면은 기울기는 뭐가 된다? 자, 시간분의 거리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속력이 되잖아. 그치? 자, 일단 면적은 의미가 없어. 알지? 자,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야. 그러니까 0에서 T1까지 평균 속력은, 자, 평균이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지? 시간 구간의 빠르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S1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잘 들어, V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바가 들어가. 알지? 그러면 V 바가 바로 뭐야? 요 바가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구간, 0에서 T1, 즉 T1 동안 움직인 거리는 0에서 S1만큼 움직였죠? 그치? 그래서 0에서 T1이라는 시간 동안 0에서 S1이라는 거리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건 T1분의 S1이니까 T1분의 S1. 그러면 결국 이 두 지점이 어떻게 돼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네. 맞니? 그래서 0에서 지점과 T1에서의 지점의 두 지점에, 그렇잖아. T1분의 S1이니까. 그래서 두 지점에,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평균 속력이 되는구나. 자,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자, 평균 속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할 때는 이 구간을 얘기할까, 구간. 평균은. 자, 그러면 T1에서의 속력은, 그럼 이건 뭐야? 특정 시간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순간 속력, 즉 T1이란 시간에서 속력이야. 그래서 V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T1이 들어가야 돼. 아래 천자로. 근데 그냥 우리는 V로 놓고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속력이란 건 알아. 그치? 그런데 평균이라는 거는 구간을 가지기 때문에 구간을 표시해서, 자,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데, 근데 얘는 요 T1이란 요 특정 시간에서의 빠르기를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요 T1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뭐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알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평균하고 접선을 찾는 방법 알아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이 물체는 0초에서 T1 때까지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 0에서 T1까지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 자, T1까지. 자, 속력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자. 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그렇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매 시간대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그래서 속력은 점점 감소한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갈게. 자, 봐.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속력의 변화 생겼네? 그럼 뭘 가져? 가속도를 갖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 물체는 지금 뭘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 해줬던 그 전체 한번 싹 기본적인 거 베이스 정리했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물리와 관련 역학 문제 풀 때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연결시켜가지고서 답을, 보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순간 저건데, 자, 이 거리를 이번에는 뭘로 바꿀 거냐면 위치로 바꿀 겁니다. 위치로. 그러면은 그거 딴 거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뭐니? 그렇지. 속도. 그치? 그래서 다 여기를 속력을 다 속도로 바꾸면 돼. 그럼 여기도 속도가 될 거고요. 여기도 속도. 자, 속도가 될 겁니다. 알겠지? 자,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간 평균의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줄게. 자, 그래프는 밑에 있으니까. 자, A에서 B까지. 알지? 자, A에서 B까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20m/s의 속력으로 갔어. 자, B에서 다시 A로 되돌아가요. 알겠지? 자, 30m/s라는 속력이 시간가 빠르게 움직였대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자, B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T1 대 T2는 몇 대 몇일까? 응? 3대2? 그래? 아, 난 몰라. 나 지금 만든 문제다, 즉석에서.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S라고 놓자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T1분의 S가 20이 될 거고, 자, T2분의 S가 30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S가 똑같으니까 S는 20T1이 되고, 자, 요게는 30T2가 되겠네. 그럼 2T1이 3T2가 되니까 T1 대 T2는 3대2 나오네? 요, 천준형? 계산 안 하고 다 푸네? 오. 잘했어. 9점. 요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또는 순간이라는 개념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더. 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예요. 잘 봐. 요렇게 됐대요. T1에서.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T2예요. 알겠네? 아니, 그냥 여기 그냥 숫자로 가자. 여기가, 자, 3초고, 여기가 5초래요. 자, 6m고, 2m래요. 그러면,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0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력은 0.4? 진짜? 아닐 텐데. 자, 평균 속력이다. 그럼 5초 동안에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이동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그래프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체크하라고 그랬지? Y축을 보라고 그랬어. Y축이 거리가 아니라 뭐다? 위치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0에서 3초 동안 위치가 6m. 자, 전제 조건 들어가자. 자, 일직선 도로래요. 자, 일직선에서. 자, 일직선으로 가보자. 그래야지 안 헷갈리겠다. 자, 일직선 도로에서 0에서 3초 동안 6m의 위치가 변했어. 근데 직선이잖아. 그럼 여기서 6m를 간 거야. 맞니? 그럼 이동거리도 뭐가 돼? 6m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초에서 5초 동안은 위치가 6m에서 2m로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 위치가 여기 지점이면 최종 위치는 처음 지점에서 몇 m 떨어진 지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2m 지점이 최종 위치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온 거야. 맞니? 그럼 이동거리는? 그렇지. 5초 동안 10m를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은 2m/s가 된다. 자, 평균 속도는 5초 동안의 변이기 때문에 5초 동안 위치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에 얼마? 2m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0.4m/s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우리가 속력이 어차피 크기만 나타내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속도는 뭐가 들어가냐면 방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할 때, 그래요. 북동쪽, 뭐, 북남쪽, 북서쪽, 남서쪽, 남동쪽, 남남서, 뭐, 북북서. 이거 어떻게 일일이 표현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X, Y, Z 좌표를 많이 이용해. 그래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또는 Z축 방향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X, Y, Z 이제 뭐 물투라든가 일반 물리학 할 때 그때 가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먼저 전제 조건이야. 물체 운동을 할 때, 방향 표시할 때, 일단, 일직선상을 제일 많이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방향을 얘기하겠지만 방향은 뭐 북북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 알지? 그냥 방향이 요렇다, 방향이 변한다, 막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알지? 자, 그럼 일직선상에서는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표시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자, 얘가 1로 2m/s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얘가 이쪽으로 3m/s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은 이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는다면 왼쪽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지? 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오른쪽을 마이너스 놓을게. 그러면 왼쪽은 뭐가 돼요? 그렇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직선상에서의 물체 운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건 알았어. 그럼 그래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 자, 시간 변이에서 기울기가 뭐였지? 속도잖아요. 그럼 여기 자, 접선의 기울기 그려봐. 자, 이 기울기가 뭐였니? 플러스 값을 갖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일로 가는 방향이 뭐가 된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니? 그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일로 가는 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3초를 기준으로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니? 운동 방향이 6초 때 바뀌었잖아. 오! 중요한 거. 물체의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기울기인데 속도잖아요.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죠? 속도가 마이너스 값 같죠? 바로 속도의 방향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자, 물체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 속도의 방향. 자, 그래서 이 운동은 3초 때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알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알지? 자, 기울기의 방향, 속도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이야. 이거 지워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방향을 물어보는 보기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자, 시간, 위치야. 자, 요렇게 됐어요.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치?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시간, 속도예요. 자,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속도에서 플러스 속도로.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구분할 수 있지?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력, 속도 이제 이 역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야, 방향. 왜냐면 이제 방향을 계속 얘기할 거야. 이 통합에서 방향이, 중학교에서 방향을 다루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통합에서는 방향을 계속 다룰 거야. 힘의 방향, 운동 방향, 그거 가지고 속도의 방향,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을 따질 거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